방금 소개받은 김종구라고 합니다. 지금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특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여기 어딜까요? 바로 여기 영지봉이죠. 용비봉 올라가는 길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 삼주아파트 뒤로 해서 그 뒤로 올라가다 보면 정상으로 가는 길이 있고 조금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수성문 쪽으로. 거기서 노을을 띄는 것입니다. 왜 이 사진을 했을까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연관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주로 에피소드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김삿갓 다들 아시죠? 방랑시 어떤 전능한 스님께 들은 이야기인데 워낙 일화가 많으니까 다양한 곳에서 전해지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자, 김삿갓이 오늘처럼 뜨거운 지금 비가 왔다 안 왔다 오락가락 하면서 습하고 또 덥고 폭염이다. 특히 대구는 덥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김삿갓이 과거에 이렇게 방랑시 이제 여행을 다니다가 어느 저 멀리 너무 더우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당산이죠. 그다란 나무 그늘에서 좀 쉬어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래 자 발걸음을 재촉했겠죠. 이런 큰 느티나무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걸음을 재촉하니 가까이 가니까 기이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린 아이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가 아닌 땡볕에서 책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옆이 그늘인데. 그래서 궁금하죠? 가서 물었습니다. 얘야, 왜 시원한 그늘을 두고 이렇게 땡볕에서 이렇게 책을 보고 있느냐? 라고 하니까 아이의 답이 전 아직도 심도 울리고 있는데 저기를 보십시오. 저기 논에 나의 아버지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를 보십시오. 저기 밭에 나의 어머니가 밭에서 이 땡볕 아래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제가 감히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책을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이야기 끝은 여기인데요. 시사하는 점이 많죠. 한번 독서가 뭘까? 인생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선시대에 공부 잘한 것은 결국은 독서입니다. 책을 읽는데 지금도 똑같죠. 지금도 고시가 있고 과거에도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비들이 책을 읽지만 목적이 다릅니다. 목적이. 어떤 사람은 과거, 어떤 사람은 그냥 나는 남병처럼 가만히 수양하면서 승리하게 돼서 이렇게 쾌차할 것이다. 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주시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보통 벼슬 하려고 책을 읽습니다. 그러다가 낙방하고 떨어지고 다시 되었더라도 낙향을 해서 책을 읽게 되는데 우선은 이렇게 선비의 일과를 가져왔습니다. 1880년대에 된 윤채식이라는 사람이 일용직결이라는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약을 하면 선비의 일상을 구체적으로 기록이 잘 디테일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상세하게 일단은 간단하게 보면 결론은 일찍 일어납니다. 그렇죠? 보통 우리 지금 여름에 저도 일찍 자면 새벽에 깨가지고 그럴 때 지금 보통 어르신들 보면 해가 밝아오면 요새 눈이 뜨지 않습니까? 그때 일어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일어나서 한다는 게 부모님이 계시면 문안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찰합니다. 그리고 자식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글을 가르치고 그리고 본인은 독서와 사색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아침을 이때쯤 먹는 것 같은데 밥을 먹고 또다시 옛날에는 봉제사 접빙객이 전부였습니다. 접빙. 그래서 손님을 접대하거나 그리고 또 책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점심시간 이후에는 또 친지에게 과거에는 편지가 유일한 소통기구이기 때문에 편지를 쓰거나 아니면 경전 이사책을 읽고 그리고 또 다시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1800년대 후반이니까 여가정의 실학에 대한 사기 트기 시작한 시기이기 때문에 실용적인 것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을 두 번밖에 안 먹죠. 그렇죠. 제가 들어보면 과거에는 크게 그렇게 부자가 아닌 이상은 하루에 2끼 정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서를 또 하게 됩니다.
독서의 구체적인 책은 선비들이 기록을 남긴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책을 얼마나 읽고 얼마나 서예처럼 이렇게 베껴지는다 얘기가 있는데요. 자, 그리고 자녀에 대한 교육과 그리고 여기 저녁이 되면 우주에 대한 그 묵상, 조식이라고 하죠. 불가에서는 뭐 참선, 좌선하지만 어쨌든 그 육아에서는 정좌, 고요히 앉아서 모든 것을 이렇게 돌아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한번 보십시오. 결국은 수면, 잠을 자는데 밤 늦게 자서 새벽 한 4시간 전으로 잠을 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비의 일상이 선배 여러 선생님들께 여쭤보면 그 대구 인근에 재야 한학자가 많았지 않습니까? 저는 전에 들은 얘기인데 그냥 제자들이 오면 강학을 하고 그 선생님께서는 공부하다가 재야 한학자가 책을 보다가 책을 읽다가 너무 이렇게 몸이 불편하니까 가벼운 산책을 하고 다시 와서 책을 읽고 그 하루 일과가 그렇게 전부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저희는 무엇에 쫓겨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자신이 원하는 철학 파트든 사상 파트든 과거에는 문사슬 전부를 쾌통했기 때문에 모든 책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연에서 말씀드릴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그래도 저명한 분들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서 태계 남명을 중심으로 하고 태계의 제자군들까지 약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주지하고 인식하고 아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 한학에서 보면 한학에서 교육사에서는 조선시대 교육사 아직 좀 쇠약한 부분입니다. 서당 교육이나 그런 부분만 제시되어 있고 소위 말해서 독서 문화와 관련돼서는 뻔한 것 같지만 하면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우선 태계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어딜까요? 일부러 제가 여기 안 적었는데 자 여기 낙동강입니다. 청량산 정상에 올라가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거기 뭐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하늘다리인지 구름다리인지 맞죠? 있죠? 예, 그 다리입니다 여기. 그래서 힌트가 여기 힌트인데 일부러 올려놨는데 여기 올라가면 그야말로 낙동강 구비가 아름답고 산화가 좋습니다. 일단 태계가 조선저서 여러 기록에 보면 결국은 태계가 읽어놓은 산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들은 과거에 산이라는 것은 그 중국하고 우리겠죠. 은이라는 선비가 은가면 은호시등고이라고 했습니다. 불교가 먼저 성행했기 때문에 불자들이 많이 했고요. 뭐 우리가 표현하는 은자, 뭐 도사라고 표현할 뜻이 모르지만 중국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태계가 인식한 산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 글을 가져온 것은 제가 처음에 직접 경험, 간접 경험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말기가 저는 정글 같습니다. 모든 경험은 하나의 아침, 그것을 통해 미지의 세계는 밝아온다. 경험을 쌓아 올린 사람은 전쟁이보다 더 많이 알게 된다. 무서운 말이겠죠. 저는 그 경험, 직접 경험, 간접 경험, 그리고 성찰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부분들이 참으로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중국 계림의 산수를 가졌는데 우리나라는 좋은 것 같습니다. 가까운 곳에 산도 있고 강도 있고 조금만 가면 바다도 있고 근데 해외는 제가 뭐 많이 다닌 건 아니지만 산을 보려면 특별히 찾아가야 되고 맞죠? 서울의 외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지하철 타고 바다 가고 산에 가고 한강까지 있고 그렇죠. 아마 우리도 그렇게 되겠죠. 대북 기준에서. 자, 굳이 비행기를 타지 않더라도. 자, 그래서 이 산은 바로 이런 큰 측면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바로 봉우리와 계곡이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은 바로 여기가 과거에는 바닷속이었다는 것을 짐작하시겠죠. 그래서 꼭대기 봉우리니까 당연히 빛을 많이 받고 문명을 지향했습니다. 그리고 육아, 특히 공자의 태산 같은 경우 그런 경우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 등산이죠. 산을 오르는 것이고요. 자, 계곡은 당연히 어둠이죠. 원시와 관련되어 있고 도가와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여성과 그리고 산에서 노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둘레길, 산사음악회, 산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산에서 노리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우리 조선의 선비들은, 성리학자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자기가 그 모델로 삼지 않았지만 최치원에 대한 비판 아니면 추모라고 할까요? 어쨌든 그런 게 있습니다. 가야산 해인사, 여기 독서당입니다. 우암에 보시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당 이름이 독서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치원회 같은 경우에도 가야산에 들어간 이유는 조금 다릅니다. 다르지만 어쨌든 언의를 해서 자 신라가 뜻을 이뤄냈으니까 들어갔죠. 근데 결국은 자기가 당호명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편액을 독서당이라고 지어놓고 여기에서 노들고 책을 보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만한 좋은 산수가 아니더라도 물이 있고 뒤에 조그만 그 언덕 산이 있고 조그만 한옥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서재를 지어서 공부할 수 있다면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그래서 가야산 독서당에 수업해서 최치원은 고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여기에서 시비거리를 벗어나고자 이렇게 산에 들어가서 이렇게 은혜를 했던 경우입니다. 자, 그러하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독서라는 것은 우리 드라마에서 나오거나 축간이 보자 외국에 가면 발굴된 부분이 있는데 그 축간으로 우리가 종이책을 보기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하듯이 고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독서에 대해서. 자, 그리고 이 그림을 가져온 이유는 지리산 상계사입니다. 상계사. 자, 고원이 자, 비문을 써줬거든요. 진감섬사. 그 후대 사람들이 여기 탁본하려고 그야말로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제 못하게 이렇게 해놨죠. 이거 옛날에 찍은 사진인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나라가 그 최치원 같은 경우에도 스님, 불교와 교류를 하고 결국은 최치원 같은 경우에도 이 절에 상계사 인근에 절 암자, 해인사 절 암자 있다가 자기가 그치한 거죠. 자, 독서 공간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우리의 선비들은 바로 이러한 산수와 가까운 곳, 어찌 보면 깊은 곳에서 바로 조용히 앉아서 책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요를 하면서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큰 바위가 지리산이 그 인근에서 그 최치원이 이렇게 학을 불렀다는 뒤에도 있습니다. 자, 외국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 거야. 이 책은 그냥 했고 여기 있는 내용의 부분인데 시카고 대학에서 수십 년 전에 자기 학교를 이렇게 뭐랄까요 최고의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총장이 한 게 있는데 동서양 고전을 100권 200권이죠. 모든 수업 커리큘럼의 과정에 이 수업 시간에 한 학기 듣는다. 그러면 노노 한 건 있고 자기 전공과 관련 없더라도 책을 읽고 이렇게 뭐 리포트 보고서를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한참 있다가 20-30년 있다가 그야말로 시카고 대학. 과거에는 이름도 그렇게 대구랍니다. 미국에서 그렇게 저명한 학교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뭐 저도 잘 모르지만 시카고 대학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저명한 경제학자, 물리학자, 노벨상뿐만 아니라 기타 미국을 지배하는데 상위 탑5에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바로 고전의 힘이고 독서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외국의 경우까지 다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의 경우를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고영문의 사람은 중국 사람인데 육경이 모득사라고 말했는데 그분이 했던 말입니다. 독서 만건 행 만리로. 책은 만고도 읽고요. 그죠? 그걸 길을 가는 것은 만리를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리. 이분이 그 벼슬에 대한 진출 그게 정확한 생애는 뭐 자세히 해야 되지만 일화가 뭐냐 하면 수레라고 전하지 않습니까? 이 수레는 뭐냐 하면 과거에 그 조랑말이던 수레 있죠. 그 수레에다가 수레 한 대도 아니고 한 3대 4대를 책을 싣고 다니면서 주유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고연물을 찾아보시면 저명한 분인 걸 아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독서에 대해서 우리의 문화에 대해서 저도 풍류에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이 수성 선비를 만나다 보니까 앞부분에 풍류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같이 가져오냐 하면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긴장과 이완이 다르죠. 주자가 말했던 긴 수작과 한 수작. 긴 수작은 긴장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이완이라는 것은 한 수작이 생각됩니다. 그 풍류의 그 키워드입니다. 제가 그쪽도 연구하고 진행 교수가 먼저 하고 있지만 저희 방에서 이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 책을 잘 읽고 열심히 읽기 위해서는 이완, 휴식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그 휴식조차 이런 말 있죠. 노는 게 공부고 공부하는 게 노는 거다. 아, 그게인지 저도 아직 못하는 것 같은데 놀면서 공부하고 공부하는 게 노는 거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과거에 조선의 진정한 선비 진유들은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가까운 금호강입니다. 금호강에서 뱃놀이 하는 겁니다. 선사는 금호강 부분에 선사 최치원이 거기 잠깐 들렀다는 얘기가 있어서 여기 선사라는 지명이 생겨서 어쨌든 이렇게 뱃놀이를 하면서 이름 그리고 시도 이렇게 하고요. 자, 시 자체에 고사 정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평소에 그냥 우리가 지금 하는 그냥 지금 현대 시인들을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찌됐든 그때 당대에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근에 금호강 인근에 서재가 많았습니다. 뭐 낙제서 서원이다 기타 등등 많았죠. 그리고 마지막에 할 부분이지만 한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백길 따라 했기 때문에 이 근처에 서울이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산과 산수, 물입니다. 그래서 옛날 선비들은 이렇게 여유를 즐기더라도 이렇게 고사, 지체 높은 선비가 그 물을 바라보고 있는 그림, 강의한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독서와 별개가 된 게 아닙니다. 책을 어떻게 읽었냐, 디테일하게 그냥 사서상경이죠. 사서상경인데 어느 부분을 중요하냐는 것은 전문적으로 해야 되고 다음에 얘기할 부분이고 어찌됐든 사서상경과 기타 책들을 다 많이 읽었는데 어떻게 어떤 문화를 형성하면서 읽었냐를 생각해 보면 이런 그림들이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조선 후기 중인들도 송서곤에서 자, 시사를 하는데 밤이죠. 달이 떴을 때, 그런 떴을 때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소나무를 사군자이지만 중요하게 생각해서 소나무 아래에서 책을 읽는 모습. 근데 띠풀로 된 초가집 같은 분위기죠. 자, 다산 같은 경우에도 형을 따라가지고 절에 가서 결국은 과학 공부를 했습니다. 예. 했지만 추사도 했죠. 그 유배로 인해서 더 침잠해서 더 공부를 잘하게 된 것이죠. 우리 강진의 다산 초당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주변이 바다도 보이고 좀 가기 싫어하는 곳이지만 과거에는 유배지역들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다산은 이렇게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산과 관련해서 말할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소리가 뭘까요? 세상에서. 예, 그렇죠. 다산 선생이 고러한 시 구절이 다른 시에서 있습니다. 다산이 그 얘기했던 중에서 아이들이 글 읽는 소리, 그러니까 성독하는 거죠. 뭐 성독이든 아니면 하는 그런 소리. 어찌됐든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는 것, 독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조선 시대에도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있다. 내 자식은 여기다 맡기고 그쪽 자식은 이쪽으로 맡겨서 책을 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승을 찾아다녔고 백번 같은 경우에도 이웃마을까지 가서 돈이 있으니까 중계층이니까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니까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책의 얘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는 청량사 절이죠. 과거에는 연대사라는 지명이 더 유명했습니다. 산수유기에 보면 지금은 연대사라는 명칭으로 된 절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가 청량. 예, 우리가 뭐 다 가보셨겠지만 서울 사람들은 원앙소리 때문에 더 유명했겠죠. 원앙소리 여기 촬영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바로 여기 돌아오면 이쪽에 이쪽 편으로 돌아오면 청량 정사라는 게 있습니다. 자, 태계하고 바로 이분들이 형하고 여기에서 책을 읽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뭐 자꾸 사람들이 산 중턱점 거의 뭐 다 올라가서 있으니까 외골 깊은 곳입니다. 그래서 관리가 못하고 그래도 여기 무슨 대학이다 무슨 대학 해서 한 번씩 하지만 결국은 이 깊은 곳에 가서 책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자, 태계 스스로도 조용한 가운데 경전을 공부하여 깊이 깨닫지 못하였지만 가볍게 세속으로 벗어나 부지런히 왕래는 동안 심경주의 공시 같은 등은 곁에서 조용히 웃으면서 기록하였다라고 해서 태계가 도산 수단까지 그 자리를 안착하기까지 정말 많이 노후에 만년의 내 서재를 어디서 정해서 읽을까? 안동 사람이지만 계속 주변을 답사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61세, 2세 때 했죠. 자, 태계의 독서, 선생님들 다 아시겠지만 환희신과 교수 많이 광고하고 돼 있죠. 주역이라고 적어놨는데 태계가 주역에 너무 칭찬해서 진짜 식음도 전폐하고 잠도 안 자고 하니까 그때 몸을 많이 상해나 봅니다. 그래서 요 얘기를 적어놨고 태계도 주역에 대해서 그야말로 깊이 했고, 자, 그리고 제가 산수유기, 유산기, 산수유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공이 청량산 같은 경우와 지라성 같은 경우가 조금 다릅니다. 스승이 지향하는 바와 제자가 지향하는 바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량산의 핵심 멤버는 결국 주세분과 태계 이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들이 태계 성경서라는 책이 많이 읽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태계는 그러면 누구에서 그 목표 모델을 삼았을까? 바로 주자죠. 주자는 누굴까? 근원으로 올라가면 결국은 공자입니다. 그러면 공자가 공부했고 주자가 공부했던 그런 것들을 당연히 답습을 했겠죠. 모방을 했고 더 뛰어넘으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자, 공자와 관련된 것은 우리 영화, 중국 영화도 많이 나와 있고 여러분 선생님 논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다 아시겠지만 결국은 욕기 고사입니다. 예, 정점이 그러죠. 자, 늦봄에 봄옷이 만들어지면 기수에서 목욕하고 우에서 바람을 쐬는 뒤 노래하며 돌아오겠다라고 해서 최고의 풍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전제가 독서가 있죠. 독서가 있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다는 게 전제가 깔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책만 읽는다, 그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자 역시 바로 2편 3절 선생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로 2편 3절의 고사입니다. 쇠가죽이라 합니까? 저는 시골에 가서 대충 아는데 과거에 얼마나 단단하게 있거든지 잘 모르겠지만 잘 안 떨어집니다. 지금 우리 고서 하나 하는 사람들 한미문화사가 많이 퍼져 있어가지고 하드카바죠. 하드카바 그 종이책인데 하드카바 했는 것도 읽으면 100번 정도 읽으니까 가방에 넣고 수업 들어가고 스터디하고 배우러 다니고 100번 정도 읽으니까 겨우 등표지라 그러죠. 떨어지지 말라 합니다. 100번 정도.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아까 다시 돌아와서 고문진부 후집이라고 얘기했는데 태계 당대에 고문진부 후집만 얼마나 읽었을까요? 제자분들이 적벽부라든지 기타 등등 다른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부분들이 이 책에 에런설이 다 있지 않습니까? 후집에 몇 번 읽었을까요? 유행이 됐습니다. 유행. 요 당대에 태계가 계실 때 제자들하고 그러니까 이걸 암송하고 외우는 유행이 있었는데 몇 번 정도 했을까요? 500번에서 600번 읽었답니다. 후집만. 예, 후집만. 상상만 해도 시간적으로 어떻게 읽었을까? 어떻게? 저도 스터디하고 읽었는데 스터디를 윤독을 한 3번, 4번 가까이 했는 것 같고 제가 읽은 거는 처음에 할 때부터 열심히 읽어서 한 10몇 년 전부터 읽어서 초창기에 많이 읽고 지금은 한 번씩 찾아보고 하는 기분인데 저도 한 100번 넘게 읽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자 보십시오.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휴가라기보다는 여유, 일상 속의 여유를 즐겼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태계를 어떻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난명을 할 건데 난명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성호 이익의 백두정의 성호사설이라는 책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면 태계는 바로 태백산 소백산 밑에서 출생하여 우리나라 유학의 종장이 되었다.
그 학통을 이어받은 인물들은 자신을 깊이 함양이죠. 수양, 농축된 빛을 발하여 겸손하게 처신하고 겸양할 줄 알며 문체가 찬란히 빛나 공자가 살던 그 사수는 그 공곡부 가보면 좁습니다. 생각보다. 어쨌든 수수와 사수 지역의 유평이 있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명은 지리산 밑에 맞죠? 결국은 두 분들이 깊숙이 만년이 다 같이 들어갔습니다. 지리산 밑에서 태어나 우리나라에서 기술이 가장 뛰어난 분이 됐다. 기절로 평가했습니다. 기상. 학통을 이어간 사람들은 정신이 강하고 실천. 여기는 실천. 태계도 실천했죠. 그렇지만 지금 근현대 안동에 독립운동 유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남명은 바로 이후 사후 임진왜란 거의 어른장 50여 명이었죠. 의를 기꺼워하고 삶을 가볍게 여기며 어떤 이로움으로도 그들의 뜻을 굽힐 수 없고 어떤 해로움으로도 그들의 지조를 바꿀 수 없는 무뚝한 절조가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인물에 대한 논평, 지금 후대인들도 태계 연구, 남매 연구 많이 하고 거의 뭐 할 거 없다 하지만 아직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평을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다 아시는 곳이죠. 측면에서 찍으면 도사서당이죠. 도사서당입니다. 자, 우리는 보통 여기 앉고 여기 위에 올라가서 사진을 찍고 요즘은 항공 촬영으로 전체를 찍죠. 보시면 알겠지만 이 옆에 마루처럼 그 달아낸 것은 한강 정부가 후대에 워낙 많은 거 달아놓은 거고 안성과 완락제 그리고 여기 옆이 노비랄까요? 모시는 종, 스님들이 모시는 종. 그냥 사람 한 명 누울 정도 크기죠. 그리고 이 작은 공간에서 전 세계에도 내놓아도 아깝지 않는 손색 없는 그런 태계기관이 만년에 여기서 바로 철학을 집대성하고 수많은 제자와 책을 집필했습니다. 자, 태계는 덕이 두텁고 학문이 수호사됐습니다. 자, 한강 정부는 남명과 태계와 남명을 함께 이렇게 출입했고 그리고 한강학이라는 자신만의 학문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분의 말을 들어보면 학문이 순수하고 배운 자가 쉽게 제자들을 갈 수 없고 자, 이 시기라는 것은 바로 남명이겠죠. 초연이 자득. 자, 남명을 표현할 때 이 자득이라는 표현과 그리고 또 기상이죠. 행함으로 배운 자가 따라가기를 어렵게 여깁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도교수뿐만 아니라 여러 선생님들이 태계는 따뜻한 봄산, 춘산, 봄산 같고요. 남명은 그냥 반대로 설산. 그야말로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뭐 북한에 떠나더라도 그런 설산의 비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강 정부가 이런 선조가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는 매화, 태계가 매화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매화 시첩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태계의 독서 문화의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핵심은 뭘까 해서 저는 이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산 12곡이 그러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건 바로 정선이 우리가 아는 천원짜리 지폐, 천원짜리 지폐 뒷면입니까? 거기에 있는 계상 증거도죠. 여기 꼬맣게 보이죠? 아마 태계 선생이겠죠. 자, 그래서 그 태계는 바로 이 자리에 기가기 위해서 61세 2세니까 만년 겨우 남명이 산천제에 갔을 때랑 시기가 비슷합니다. 61세 2세 같은 닭띠 때 태어나서 그래서 여기에 한 10년 전후 기급 못했죠. 이 공간은. 자, 그래서 도산 12곡 중에 자, 천운대 돌아들어 완락제 소시하는데 여기가 완락제입니다. 도산 서당의 제 이름이 만건생애로 즐거운 일이 무궁하여라. 이 중에 왕래 풍요 일러 무랄고. 태계가 생각하는 것은 자, 이 주변에 산책, 이 좋은 공간이죠. 지금 가도 좋죠. 과거에는 낙동강 그 댐이 아닌 부분에서 더 비가 오고 안 오고 가물고 기타 등등 사계절을 다 만끽하면서 그야말로 아담하면서도 어떻게 표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표현했고요. 그리고 서책으로 즐거움이 산책하면서 책을 보는 게 바로 최고의 풍요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최고의 풍요. 풍요가 공부하는 것과 노는 것, 긴장과 유한, 기수작과 한수작. 자, 그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자, 매화가 됐던 곳이고요. 부산 자변기에 태계가 얼마나 불교와 그 현어한 도가 같은 부분들을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철저하게 성리학만 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산 서강 같은 경우에는 수원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 한번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비가 올 때 눈이 올 때 한번 가보시면 운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가 올 때 사람 없고 눈이 올 때 사람이 없고 좀 길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태계 선생의 시 중에 자, 이 시를 한번 보시면 100번은 살아야 실은 희게 되고 1000번은 가야 거울이 비로소 밝아진다. 거울. 나처럼 늙은 사람도 여전히 배움의 뜻을 두고 사는데 나이도 젊은 그대가 어찌하여 허송세월 헛생의 인생을 살고 있는가. 제자 김순이 맨날 술이나 먹고 놀고 공부를 안 하니까 태계 선생이 제자한테 이러한 부분들을 얘기했습니다. 자, 고경, 옛 거울을 거듭 닦아서 이렇게 깨끗하게 자,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기천이라고 했는데요. 기천. 중용에 나오는 구절이죠. 기천. 남들이 한 번 할 때 나는 몇 번 해야 됩니까? 100번 해야 되죠. 남들이 10번 하면 그렇죠. 1000번이 되죠. 야, 남들 한 번 할 때 100번 읽을 수 있겠죠. 너는 남들 한 번 읽을 때 100번 읽을 수 있는데 남들 10번 읽을 때 논어를 1000번 읽는다. 상상하기가 참 자, 생각도 안 됩니다. 말이 나온 김에 조선시대 선비들은 사설을 어느 정도 읽었냐라고 제가 여러 선생님, 연세 많은 선생님들에게 여쭤보니까 기본적으로 선비라고 생색을 내고 선비라고 글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서 정도는 500번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웠겠죠. 어떤 분은 주까지 다 외웠겠죠. 그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무도관에 계신 김홍훈 선생님께서 위에 제가 자료를 이렇게 봤는데 낙이 타고 절에서 잠깐 내려올 동안 사설을 다 외운다고 합니다. 자, 산에 다닐 때 선비들은 낙이라고 할까요? 좀 감안할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선생님들은 대학이나 중용 욕실에서 샤워하거나 이렇게 할 때 다 외운다더라고요. 옛날 선비들은 그건 목격담인데 뒷간에 갔을 때 화장실 볼 때 앉아서 그걸 다 외우면서 볼일 보고 나온다고요. 짧은 시간 10분 15분이면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 내서 이렇게 한다면 대학 주 빼고 읽으면 자, 결국은 우리의 선비들이 바로 책을 이렇게 읽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제가 좀 전에 했던 200번이다 몇 번 읽는다 이 얘기는 소학에 나옵니다. 소학 집주에 책을 어떻게 읽어라 몇 번 읽어라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얘기하면 이상하게 보이겠죠. 똑같은 책을 과거에는 책이 어설퍼서 치더라도 똑같은 책을 과연 내가 한번 정말 재밌어야 삼국지를 몇 번 읽었을까? 누구 삼국지를 몇 번 읽었을까? 삼국유사를 몇 번 읽었을까? 그 재밌는 삼국지를 몇 번 읽었을까? 어렵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삼국지 10번 독해하면 이렇게 서울대 간다, 서울대생이 10번 읽었다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것도 힘든데 참으로 힘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도 열심히 초학교 때부터 차근차근히 읽어오는데 100번까지 읽고는 쉬운 것 같습니다. 스터디하면서 다음 시간까지 이렇게 분량이 많이 못 나가지 않습니까? 1시간, 2시간 수업을 하더라도 그러면 다음 일주일 동안 읽으려면 하루에 15번, 20번씩 읽어야 되죠. 하루는 하더라도. 근데 그렇게 하면 하루를 버리면 또 안 되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적어도 읽는 게 중요한데 자, 여기서 이제 남명으로 넘어갈 즈음에 동양 철학자들이 통계를 냈습니다. 분석을 했습니다. 동양 철학자들이. 분석을 해서 운명을 바꾸는
그것을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아, 궁금하죠? 쉽게 하지 않습니까? 운명을 보실 때요. 동양학을 연구하는 그 학자들이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보니까 첫째는 뭘까요? 예, 한 6가지 되는 것 같은데 선조를 잘 만나면 된답니다. 그 선조를 잘 만나면 된답니다. 그게 부가 됐든 명예가 됐든 뭐 이렇게 돈이 됐든 권력이 됐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동양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풍수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돌아가신 할배들이 묘자리 잘 쓰면 자식은 잘 된대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대선 때문에 되면 얼마나 이렇게 묘자리를 옮겨 다녔겠습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2가지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아버지를 잘 만나면 된답니다. 예, 예, 제가 뭐 저희 아버지를 뭐 필망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돈과 이런 걸 맡으면 한국에 안 있고 전 세계 일주하고 다니겠죠. 그렇죠? 그런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언론에서 특정 인물을 제시 안 해도 알 수 있듯이. 자, 네 번째는 뭘까요? 내 아버지가 가난하고 내가 뭐 해도 내가 사는 집이 풍수지리학적으로 조금 이렇게 복받는 자리가 있답니다. 저도 하여튼 좋은 곳에서 좋은 기운을 받는 적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런 느껴집니다. 자, 이거는 뭐 우리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자, 다섯 번째는 바로 훌륭한 스승을 만나는 게 미래의 운명을 자신의 운명을 바꾼다고 했습니다.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에 봐도 훌륭한 선생 밑에 태계, 남명, 그리고 기타 한강 제자들, 아까 성호익도 근기남이 미수호목으로 해서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듯이 분명히 훌륭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스승, 선생 이게 아니라 훌륭한 옆에 있는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내가 감화를 받고 뭔가 달라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음악 좋아하는 친구랑 영화 좋아하는 친구랑 기숙사 룸메이트니까 음악에 내가 안 듣는 하드락부터 저 위에 클래식까지 다 듣게 되고,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을 만나면 옆에 책 안 읽는 친구가 책을 읽더라고요. 여담이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누구나 할 수 있는 훌륭한 선생은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훌륭한 선생님을 알아보신다면 사숙해서 모시겠죠. 우리 상무교수하다 써하다 보면 훌륭한 선생인데 막 맨날 걸레시나 하고 불난대를 하고 쫓아내고 하면 나중에 누굽니까? 돌아가 보면 에이 선생님 네가 무슨 선생님 돌아갔다 다시 오면 바로 그분이 관세음보살님 화신이었고 바로 부처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모르죠. 그리고 자신도 모릅니다. 그리고 훌륭한 선생이 야 이렇게 얘기해 주지도 않고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은 바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정답 아시죠? 아시겠죠, 정답? 바로 이겁니다. 이거. 자, 그만큼 독서라는 것은 운명뿐만 아니라 삶을 윤택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하는데 지금 이 시대는 솔직히 책 안 읽죠. 자, 요즘은 제가 통계를 꼼꼼히 안 지켜보는데 과거에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대학생이 1년에 10권의 책을 안 읽는다고 합니다. 다행히 서당이나 서원에 가면 부모들이 체험학습을 해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옵니다. 자, 여기는 산천제. 자, 남명이 지리산 천안봉 가까이에 살기 위해서 했습니다. 자, 남명은 바로 여기. 자, 장자소에서 자, 남쪽에 깊은 바다, 그 큰 바다. 그러니까 태계는 시내로 물러나는 곳이고 남명은 바다로. 자, 꿈이 다르죠. 그렇죠? 그 기상이 조금 다릅니다. 근데 태계는 작은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죠. 추자가 원두를 찾아가지. 그야말로 순수하고 그 첫 발원지, 낙동강 첫 발원지가 뭐 태백산 황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생물의 그 첫 순수하고 맑은 그 경지. 자, 이거는 그 스케일이 다르게 보일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태계와 남명이 자기 호를 통해서 지향한 바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자. 자, 우리 그 망호당 맞죠? 망호공원 대구.
자, 바로 외손녀 사이입니다. 자, 그리고 서울에 살았고, 그리고 태희 같은 경우는 안동에 살다가 벼슬로 서울로 간 거고요. 그리고 결국은 자꾸 그렇게 넉넉하지 못해서 자꾸 이렇게 떠돌아다니죠. 아내가 있는 산해전, 지금은 신산 서울 됐습니다. 김해. 자, 그리고 합천 인근의 삼가현 계부당. 자, 닭이 알을 품듯이. 자, 이 당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의 그 모든 부분을 알았습니다. 자, 내용죠. 그리고 1961년, 아마 태계 61년, 62년 비슷할 겁니다. 도사서당이랑. 자, 덕천동, 자, 산천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태계는 너무 잘 아시니까 남명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고, 남명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결국은 성성자, 경이금 이렇게 해서 자, 내명자, 경, 외단자, 의에서 경과 의를 중요했죠. 그러면 태계는 경과 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냐? 아닙니다. 저희 지금 신경 그 부주 쓰기를 지금 지도교사하고 저희 방 연구실에서 보고 있는데 하루에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천천히 나가면서 관련된 것을 다 했는데 조선시대에는 모든 선비들이 근사록, 신경, 소위 말해서 철학서, 마음 수양하는 겁니다. 예. 제가 불교를 모르지만 불교도 결국은 마음에 귀결되고 기독교를 잘 모르지만 다른 모든 게 마음에 귀결된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성성, 자, 경례 중요한 부분을 했습니다. 자, 덕천성 가도 성성문이니까 입구에 되어 있죠. 행사면에. 자, 남명의 좌우명을 보면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왜 하냐? 결국은 책을 읽어서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수양을, 마음을 수양하고 함양을 해서 내 마음이 내가 실천하는 것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린역 존철리 많이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악을 먹는 겁니다. 성을 보존하고. 자, 산책 어떡하고 노출은 깊숙이. 아까 내룡정에 대한 호도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요. 봄철의 시간에 활기차게 빛나라 해서 좌우명. 자, 신명사도가 가져왔는데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결국은 책을 읽어서 자기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딱 정답이 있습니다. 바로 성현자기론이죠. 나도 나도 공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도 주자가 될 수 있고 나도 성현, 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책을 읽고 책을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바로 자기 자신을 수양하고 계속 읽는 것이죠. 자, 바로 신산서원 산해전. 처음에는 산해전으로 시작해서 부인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시가 남명을 정확히 알게 해줍니다. 자, 온몸에 40년 전 허물을 천샘의 맑은 물로 다 씻어 좋게 하리라. 티끌이 혹시라도 오장에 생긴다면 지금 당장 베려달라 물에 흘려 보내니라. 야, 수양도 과격하죠. 자, 비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유로운 태기가 좀 된 것 같고 그 인간들이 있는 것 같고 남명은 진짜 칼을 찬 유학자 책이 나왔죠. 전문가가 하는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하듯이 약간 표현이 다릅니다. 근데 깊이 들여다보면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요 뒤에 가면 루정이 있고 여기서 남명이 득일산 자락 여기 있는데 목욕을 하면서 바로 이러한 시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는 제가 힌트 남명과 관련된 것이고, 자, 여기 있는 부분들입니다. 남명에 같은 데 일화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남명이 젊었을 때 가난했다였습니까? 처사고 처사. 자, 처사란 말은 좋은 말입니다. 순수하고 벼슬을 아는 사람한테 처사라고 하지만 결국은 순수하게 한국말을 통한 것이죠. 근데 예, 남명도 가옥 공부를 했습니다. 예, 자구산 등등 올라가서 책도 읽고 가옥 공부도 하고 요새 과거에 저도 고시원 공부하는 선생님들 많이 봤는데 선배들 많이 봤는데 고시 공부하면서 삼국지 동서양 철학서 다 보고 그쪽으로 빠진 사람들 많죠. 그래서 더 잘 된 사람도 있고 예, 그러니까 참 문제인 것 같은데 어찌됐든 남명이 젊었을 때 너무 이렇게 가난하고 하니까 이 옷을 못 챙겨 입고 다니겠죠. 그냥 대충 입고 뭐 처사니까 그랬는데 어느 날 시장에 갔는데 시장이나 사람은 저렇게 갔는데 욕을 먹게 됩니다. 아이 뭐 과거 떨어지고 또 뭐 못났다 뭐다 사람은 내가 아무리 내 마음을 깨끗하고 순수하게 해도 이 보이는 게 있는 거구나 라고 해서
바로 학창이 옷을 좋은 거탁 입고 외출할 때는 입고 일어가 있습니다. 자, 뭐 설한지 일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을 법하죠.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사내적으로 자 아내가 좀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산서원으로 갔던 것이죠. 자, 그리고 태계남명을 하면 조금 섭섭하니까 자, 요거는 읽고 가겠습니다. 자, 남명은 문지 많지 않습니다. 제자를 많이 양성한 부분가 있지만 결국은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듣게 오본에게 내가 한평생 간직한 장점, 내 자랑했다며 책을 읽은 것뿐이다. 내가 어찌 승리를 논하고 변론하고 한다면 어찌 뒤지겠느냐. 이때 당대의 태계에서는 뭐 고봉기대선뿐만 아니라 사칠논쟁이나 기타 등등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부분에서 나는 내 잘하는 거 이거도 안 없어. 처사가 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자득. 자, 남명은 시장에 가서 뭐 구경하고 만지고 노래게 만지고 자, 생선 한 마리 사는 게 실용적이고 실천적이고 실학적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후대의 그 소위 말해서 제자들에서 남명 제자들은 태계 제자보다 문집의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태계 제자들은 문집의 양이 진짜 많아요. 근데 남명지 우리 그 번역뿐만 해도 지금은 한 기사에는 한 권짜리고 제자 또한 한 권, 두 권 밖에 안 됩니다. 근데 태계 제자 같은 경우에는 17, 18은 그야말로 진짜 문집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학문이라는 것은 제가 학문을 필요 했지만 독서라는 것은 책을 넓게 읽게 되고 자기 것으로 소화해서 그것에 힘입어 자신의 경제를 높이고 더 높은 경지, 이게 바로 수양이고 함양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물을 환히 들여다보는 그 고명, 번한 해안이 있어야 행함에 실천이 나오죠. 도에 거다지 않고 세상에 쓰임이 이롭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해서 결국은 실천, 자덕해서 책을 읽고 깨달아서 실천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의병장 50명 대단한 것이죠. 자, 율곡을 보면 율곡에 보면 경명묘글은 우리 그 달성에 가면 명심보가 관련된 부분이 있죠. 이쪽에는 명심보감을 많이 했다 합니다. 명심보감. 자, 근데 율곡은 영남학파들은 어릴 때 초학교조로 경명묘글을 안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공부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읽어야 되겠죠. 자, 여기에 벌써 율곡이 공부하는 방법을 다 써놨습니다. 독서장에. 자, 그래서 이 중요한 부분을 했습니다. 자, 아까 스승이라 했는데, 자, 어머니. 자, 이 드라마의 한 컷이죠. 드라마하고, 자, 율곡. 자, 어쨌든 율곡에서 그 독서 얘기를 깊이 얘기하기보다는 나중에 경목여기는 선생님들 짰습니다. 10장 정도밖에 안 되니까 번역만 봐도 되고 짧고 요새 명심보감도 번역되는 부분이 많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한문을 볼 필요 없죠. 한문 한 사람 보면 되고 서예하거나 자기가 취미가 있는 사람 하는 것이지 이런 책이 저는 제가 좀 늦게 하나를 했는데 일찍 알았더라면 나의 인생이 좀 더 이렇게 달라지거나 빛이 더 났거나 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는데, 자, 이거를 율곡에게 한 것은 이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율곡 선생에게 제자들이 왜 선생님 공부 왜 합니까? 학문을 왜 합니까? 자, 돌려서 말하면 책을 왜 읽겠습니까? 독서. 자, 율곡 선생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사람들라 사람. 진짜 맞죠? 우리 인문대학이거든요. 인문이잖아요. 자, 사람이 문양이잖아요. 뼈가 붙은 사람은 그냥 헐벗고 아무것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다가 문양을 입히고 뭐다 하고 하면 문명에서 문화가 되고 이렇게 인류가 발전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람들, 진정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무서운 말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고명하신 학자분들은 이렇게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쉽게. 자, 그 다음에 순환안정법 같은 경우에 독서로는 어디서 가져와 봤는데, 자, 이렇게 농부가 농사, 그렇지, 실학지. 이때는 실학이 있으니까. 자, 일상에서
벗어난 학문은 필요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죠. AI 필요하죠. 해야 됩니다. 맞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껍데기가 아닌 내용물을 어떻게 잘 담을까? 바로 고전의 힘이죠. 자, 그리고 양심. 자, 안하기 길상하듯 농부가 또 반복됩니다. 자, 이게 전에 그 도서관 경북 도서관에 그게 서예하신 분이 쓴 게 있는데 독서 만권 시 통신이 있습니다. 책을 만권을 읽으면 신과 통한다. 똑같이 나왔죠. 맞죠? 아, 틀리면 맞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그렇게 얘기했죠. 다빈치. 자, 신과 통한다고 하니까 저희 힘들죠. 언제 만권했습니까? 조선시대 사람들도 만권이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만권이라고 표현하니까 감이 안 잡히죠.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는데 지식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독서량을 분석했습니다. 자, 매니아들은 몇 권 읽을까요? 내 책 많이 읽는다. 3,000권 전후로 합니다. 7,000권 전후 되고 만권이 되면 프로페셔널. 내가 그쪽 분야에 종사가 아니더라도 선생님들이 만권을 읽었다. 새로운 전공이 생기는 거죠. 저 같은 사람이 제 분야가 아니고 다른 분야로 만권 읽으면 이 프로 독서했는 것만으로도 밥벌이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독서 만권, 옛날에는 만권이라는 숫자를 많이 읽으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지만 어찌되었든 다독과 정독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는 또 어딜까요? 자, 여기 가까운 겁니다. 자, 여기 그 프린트물에 보여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자, 여기 되어 있죠. 자, 수계화제입니다. 자, 한강 그 간말에 여기 수계화제에서 전봇대 그림인데 여기 바로서 가야산 우도봉이 보이는 자리에 한강이 여기에서 수계화제에서 자 글을 읽고 자 함양을 했던 곳입니다. 서재 경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에 선비들이 자기 서재가 다 있고 다 공부를 했습니다. 독서처, 독서공간. 자, 한강 같은 경우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릴 때, 젊었을 때는 한강 정사, 회원 초당, 과거에는 초당이었습니다. 지금 회원 소원에 가보시면 초당, 사창. 자, 사창은 구혈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서당이긴 하지만 구혈하기 위해서 수가제. 자, 아까 태계 남면과 비슷하죠. 여기 마지막에 만들어놓은 게. 자, 다시 무월정상. 자, 수도상. 자, 그리고 칠곡의 노곡등산. 자, 대구의 사양등산 75세. 그리고 창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강이 성주라지만 어르신도 다 아시겠지만 그냥 대구 사람이라 해도 괜찮겠죠. 지금 한강으로 많이 부양시키고 있는데, 자, 결국은 신경 부주를 태계가 한강에게 태계가 신경을 중요하니까 한강이 신경 부주라는 책을 또 마음수양 책을 이렇게 부주를 하게 되고, 자, 대장부의 심사, 대장부의 마음은 자, 밝은 해 푸른 하늘과 같다. 이게 바로 수양인 것 같습니다. 함양이고. 자, 여기는 합천해 가야산 봉우리 중에 일부 같고요. 자, 이 용축 아까 무월구곡 나왔지 않습니까? 무월전사 무월구곡이 있는데 자, 여기에 있습니다. 자, 주자가 무의산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했듯이 한강은 주자도 같이 숙모를 해서 결국 이런 곳에 산중도서관 자, 무월정사를 했는데 불타버렸죠. 자, 그리고 여기는 선생님들 다 아시는 곳이죠. 맞죠? 자, 다 아시는 곳입니다. 여기 자, 하해마을입니다. 하해마을. 자, 여기 원지정사가 요 어디쯤 있을 겁니다. 자, 보면 여기 가보면 지금 그 위에 못 올라가게 되는데 딱 앉아있으면 요 앞에 풍광이 참 좋습니다. 자, 결국 뭐였습니까? 이 서재에서 주역을 읽었다고 했습니다. 초라한 서재에서 주역을 읽으며 어리석음을 탄식하며 새벽같이 일어나 공부하느라면 어느덧 해가 지네. 복효와 문화 소식이 멀다 마라. 창밖에 봄의 새소리 들려오네. 자, 원지정사. 여기 하회마을 여러 곳에 한옥 건물이 많은데 참 여기가 아담하고
크지도 넓지도 않고 동양의 사상, 철학이 어찌 이런 조그만 곳에서 우주를 생각하고 만나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정말 우리가 환경탑, 무슨 탑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내 책상 하나 있으면 되죠. 내 책상 어떤 곳에.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어쨌든 그 청량산 같은 경우에는 태계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책을 많이 읽었고요. 지리산 같은 경우에는 남명이 중요한 부분, 실학, 역사서도 많이 읽었습니다. 자, 주산 독서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배낭에 책을 읽고 떠나는 제가 산수유람해서 제가 선비 문화에 실었던 글인데요.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막바지인데 독서 유유상 나왔죠. 자, 12가 청량산 입구에 이렇게 있습니다. 12. 태계가 생각했던 것은 그 독서, 학문이라는 것은 산에서 노는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등산, 등자도 했으니까, 오르는 것까지 했으니까, 한번 제가 보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산을 유람하는 것과 비슷하고 말하지만, 이제 보니 산을 유람하는 것이 책을 읽는 것과 같구나. 공력이 다해도 하층에서 시작하는 법. 깊이를 얻는 것 모두가 자기에게 달려있고, 조용히 앉아 구름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묘함을 알고, 근원을 찾아 이르면 사물의 시초를 알게 된다지. 그대들 절정 높은 힘써 찾으라 고민하지마. 노쇠하여 중도에 그만뒀더니 내가 부끄럽구나. 라고 산을 오르고 노리는 그것과 학문을 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저도 부끄러운데 어떨 때는 산에 매일 가는데 어떨 때는 3개월, 6개월 갈까 말까. 요새는 또 핑계삼아 또 안 가죠. 자, 그런데 결국은 이 글을 읽는다는 것은 매일 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자, 여기는 바로 산천제입니다. 자, 여기도 매화죠. 매화. 자, 남명은 보십시오. 한번 햇빛이 쬐다고 내가 무슨 빛이 나고 강이 나고 절대 얘기하지 않죠. 자, 이런 부분들. 남명은 항상 글을 읽었고 이 산과 물을 통해서 심성을 수양하라고 동학들에게, 부학들에게, 동료들에게, 제자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관물, 달을 보러 바라보는 것이죠. 자, 차를 끓일 수도 있고 보통 술도 있고, 자, 금. 그리고 고사, 높은 선비. 자, 고사의 기준을 중국도 고사전이라는 게 있고 우리도 있는데 고사에 대한 연구가 단순히 언일이 아니라 지금 도사하고는 비교할 부분이 아니죠. 자, 탁족. 자, 이렇게 발을 씻는다는 것이죠. 맹자에 나오듯이 타경은 가끝. 자, 탁, 씻을 탁. 자, 맑고 순수한 거죠. 달도 광명이죠. 월이 청강지고 부처죠. 예, 그러하듯이 바로 선배들도 맑고 바람을 해서 책을 읽고 이렇게 요일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예스럽다 해야 되나 모르겠지만 옛날에 사찰에서 절에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 비가 온다는 뒤에 지금 이철이죠. 계곡물이 이렇게 흐르지 않습니까? 야, 산 중턱에서 계곡물에 진짜 이렇게 탁족 발을 씻는 탁 담겨있습니다. 에어컨 바람보다 더 좋게 이렇게 오게 됩니다. 자, 고사가 배낭이 있으니까 힘들어 보이죠. 야도 힘들어 보이는데 두 사람 다 사물 인물이 힘들어 보이는데 이 선비는 아쉬운 거죠. 산을 내려가기가. 그냥 제 생각입니다. 자, 어쨌든 그 책을 짐을 지고 자세히 보면 술 호롱 그것도 있는 것 같고 보찜에 서책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산수 유람 옛날 선비들이 산에 갈 때 사찰을 이용해서 많이 이렇게 음도를 하면서 아예 눌러 앉아가지고 책을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여행을 할 때에도 밤에 시간이 무료하니까 물론 음주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무나 아예 처음에 남명 같은 경우에는 필이다, 생황이다, 악공이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대동해서 갑니다. 그리고 후대에 오면 그 산수 유람이 오히려 유흥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것이죠. 자, 그렇지만 과거에는 우리 해외여행 가는데 코로나가 잠깐 풀릴 즈음에 우리 공항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마비 될 정도로 됐죠. 그 캐리어 안에 과연 책이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요즘은 이걸로 많이 보죠. 이걸 많이 본다 하는데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종이 미래학자가 종이가 사라진다고 얘기했을까요? 출판 종이 책 아니죠.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야 미래에는 스마트폰이나 뭐 컴퓨터다 노트북이다 하는데 대학교 복사집은 더 돌아가고 책은 더 비싸지고 자 미국은 책을 찍어낼 때 신문 종이질로 찍어내고 스테디셀러가 되면 양장본을 해서 비닐도 그죠 못 보게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은 사서 서바에 진열 탁 하고 그렇게 하죠. 자 어찌됐든 자 보십시오. 자 열알일기 자 예남도 여행을 했지 않습니까? 자 독서왈사라고 했는데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선비가 뭘까? 그리는 사람을 선비라 하고 여기에서 실천이 담보된 독서책. 자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가 석사학위 논문에 산중 일기를 썼는데 579일을 전국의 산을 떠돌아다녔는데 그 중에 264일을 절반 가까이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 대단하죠. 지리산은 아까 말했던 자 역사성 특이한 점은 청양산은 그야말로 비슷한데 경전을 많이 읽었죠. 자 죄송합니다. 사마천인데 사마천이 주유천하를 해서 사마천이 사기를 썼을 것은 회수, 장강 야 이게 말할 수가 없죠. 중국 이게 다 못 가. 저희가 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국에 자 이런 곳에 다 갔습니다. 다 하고 사마천의 그 사기를 필체를 썼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학문 독서는 저도 이걸 처음에 저희 선생님께 들었는데 역수행주. 자 물을 거슬러 배를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안 하면 도태되고 그냥 떠내려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개미가 집을 지듯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구이산 같은 게 있고 계림 같은 부분. 자 여기는 저희 선생님이랑 동학들이 가해산 정상 790입니까? 여기 봉우리에서 찍었던 곳이고요. 자 마지막 2컷 남았는데 자 이 그림 한 장이 선비의 일상과 학문을 다해줍니다. 김홍도가 그린 거지만 자 서책, 자 풍요도 있죠. 자 이렇게 기상을 하는 칼도 검도 있죠. 황도 있고 자 이렇게 비파 부채 같은 거, 자 지팡이도 있고 이도 있고 자 이 그림 하나. 자 이 그림만으로도 한 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답니다. 강연은. 예, 저는 뭐 20-30분 할 수 있을란가. 어쨌든 이런 부분들. 자, 이 그림 한 장이 수성선비. 선생님도 하면 되죠. 책을 이만큼 보라는 이유가 아니라 한 권에 어떠한 것이 있고 요즘 오디오북도 잘 되어 있고 어르신들이 많이 들으셨습니다. 자 마지막 컷입니다. 장부는 비록 죽을지라도 마음은 강철 같아야 한다. 도마 안중근. 자 이거 1부 쓰면 구중생 인국이라 충고에 나온 구절입니다. 서예를 잘해서 많이 집필을 했고 자 이 도마가 안중근이 누구나 소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형집행전 일본 네 마지막 부탁 들어줄게. 마지막 소원이 뭐냐 질문을 했습니다. 자 안중근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내가 읽고 있던 책을 마저 읽고 싶다 라고 했습니다. 자 사형집행 5분 동안 있고 집행당해서 집행당했습니다. 삶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를 부끄럽게 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좀 외람되게 제가 이렇게 많은 부분을 오히려 더 잘 모르는데 앞에서 이렇게 두서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청강을 잘 이해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 강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